꼰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에게 누구나 다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빛나는 순간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거죠. 저에게는 2019년도 BBS 불교 방송과 했던 인터뷰가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삶이 녹아있고 특히 청춘 합창단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들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우리 합창단원들에게는 빛나는 우리의 역사를, 그리고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저의 삶을 객관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유자효입니다. 우리의 열정이 곧 우리의 가능성이다. 영국의 시인 세뮤엘 존슨의 말입니다. 오늘 모실 초대 손님께 꼭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인생이라는 바다를 헤치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헤쳐온 분이십니다. 먼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BS 불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남자의 자격 청춘 합창단을 맡고 있는 단장 권대욱입니다. 여러분들 비록 화면이지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입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인사 좀 나누시죠. 예, BBS 불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휴넷이라는 교육기업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청춘합창단의 그 단장을 맡고 있는 권대욱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권대욱 회장님이라고 하면 참 젊어서부터 성공한 사업가시고 또 지금도 현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러 가지 우리 권 회장님 활동 가운데 그 청춘 합창단 단장으로서 얘기부터 좀 듣고 싶어요. 예. 예. 그 최근에 그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 서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 참 유명 가수들도 오르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 카네기홀 무대에 올라가셨나요? 저희들이 2011년도 그 KBS 남자의 자격 청춘 합창단으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국내 수많은 공연을 했고, 또 UN 공연도 2015년도 했고, 또 오스트리아 그라츠, 그다음에 또 우즈베키스탄, 막 이런 공연들을 했습니다. 또 저희들 이제 마음속에는 정말 세계 예술인의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뉴욕 카네기홀 공연이 이제 저희들 가슴속에 있었죠. 네. 그러나 뭐 잘 아시겠지만 아무나 설 수 없는 무대고, 그런데 금년에 3.1절 100주년 기념 한미 연합 합창 이 공연을 한다는 공연 기획사의 연락을 지금 받았습니다. 네. 또 마침 뭐 또 3.1절 100주년 기념이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 청춘 합창단이 반드시 서야 되겠다. 그래서 초청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3.1운동 100주년 네. 계기가 참 좋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해내셨는데 그 무대에 오르기 전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나서 느낌이 어땠습니까? 다들 뭐 단원들 가슴이 뛰었죠. 네. 그리고 정말 무대에 딱 서니까 역시 그 세계적인 무대는 다르다 하는 걸 느꼈고,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연하기 전에 리허설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소리가 이렇게 저 홀 끝까지 갔다가 다시 들리는 그 느낌. 예. 그동안 우리가 많은 무대에서 봤지만은 예. 평생 저희들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떤 새로운 감동이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불렀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단원 한 분 한 분이 다 감격스러웠죠. 네. 더군다나 이제 마지막 그 코리아 판타지를 연합 합창단과 또 미국에 있는 현지 오케스트라랑 같이 코리아 판타지를 갖다가 불렀을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애국가를 같이 부르는 그 우리 동포들의 모습을 보고 그 눈물이 안 올 수가 없죠. 다들 울었습니다. 그러죠. 그게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생각하시면 가슴이 가슴이 뜁니다. 설레시겠어요. 네, 네. 그 뉴욕 카네기 홀이라고 그러면은 그 세계 거장들의 넋이 깃들어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영적인 힘이 느껴진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들어서시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까? 정말요. 뭐 정말 고색창연한 그런 네. 빌딩에다가 네. 우리나라하고는 지금 홀의 그 위치도 틀리고 네. 출입구도 틀리고 굉장히 복잡한 구조지만은 공연 홀 자체만은 너무나 훌륭했고 음향도 좋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연을 어떻게 했냐면 다른 합창단이 이제 한 스테이지만 쓰는데 저희 합창단은 두 스테이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스테이지가 예. 첫 번 노래가 새야 새야 파랑새야 그 전봉준의 녹두장군 그 노래였거든요. 굉장히 섬세한 노래입니다. 예. 근데 바로 우리 직전에 미국의 그 합창단이 막 드럼을 치고 그냥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치는 그 합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나 우리 지휘자나 야 이거 저런 분위기에서 우리 노래가 과연 되겠느냐. 그러셨겠는데.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훌륭한 반전을 이룬 거죠. 그래서 그때 참석을 했던 우리 그 조태열 그 유엔 대사 예. 부부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셨고 또 한국 그 교민들도 네. 너무나 큰 반전이었었던 거예요. 예. 그러나 그런 홀이 아니라면은 예. 그런 섬세한 소리가 전달이 안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전율과 같은 그런 감동을 예.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느껴집니다. 그 세야세야가 굉장히 그 애절하고 감성적인 그런 노래란 애절하고 말이에요. 감성적일 뿐 예. 아니라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는 노래로서는 그렇죠. 예. 너무나 멋진 노래죠. 예, 왜냐하면 예. 윗역선은 위로 가고 아랫역선은 아래로 가라. 네.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그런 외세들이 물러가고 일본도 가고 네.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다. 아. 그런 의미가 있는 노래죠. 예. 그게 상당히 그 의미도 있고 예. 감동도 있고 예. 청중들 반응도 뜨겁고 예. 좋았습니다. 공연하신 분들 스스로가 행복하셨겠습니다. 행복한 정도가 아니고 예. 평생에 간직해야 될 아름다운 네. 추억이 된 거죠. 그러셨겠네요.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그 청춘 합창단이 그 KBS 남자의 자격에서 그 시작한 합창단이다라고 말씀을 예, 맞습니다. 하셨는데 네.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춘 합창단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2011년도 9월 달까지 저희들이 KBS의 방송을 탔죠. 주말마다. 네.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 이제 그 방송이 끝나면 자연히 해단되는 그런 합창단인데 아무도 해단을 원하지를 않은 거예요. 네. 다들 이게 어떻게 만난 인연인데 이게 그냥 헤어질 수가 있느냐. 그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네. 그래서 우리 다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해 9월 달에 다시 창단을 한 겁니다. 청춘합창단으로. 예. 그러고서 그로부터 8년이 지금 흐른 거죠. 그러니까 워낙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렇습니다. 합창단이었군요. 예, 방송국에서 만든 합창단인데 방송국에서, 예. 이제는 뭐 그거를 이제 네. 저희들이 넘어서 우리 합창단이 됐고 네. 세계적인 합창단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오늘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유지해 나가고 또 발전시키기가 말이죠. 어떻게 그 해 나오셨어요? 예, 뭐 좀 말씀처럼 쉽지가 않죠. 그러게요. 사람들이 저희들이 이제 재창단한다고 했을 때 심지어는 방송국에 계신 분들도 네. 보통 한 두세 달 그렇게 한다. 그러다가 없어져 이렇게 생기다 그랬는데 예. 저희들은 지금 8년 동안에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창단에 그냥 아름다운 어떤 곡을 얹으면은 그럼 아름다운 선율과 합창이 되죠. 네. 그러나 거기에 꿈을 얹으면은 그 합창은 사랑이 되고 평화가 되고 통일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역할은 거기다 꿈을 넣는 역할을 했고 또 제가 뭐 근 33년 동안 기업의 경영자로서 네. 뭐 회사를 갖다 경영하는 리더십을 발휘를 했지만 네. 이 합창단의 리더십은 전혀 그것과는 다른 리더십입니다. 그렇겠죠. 각계각층에서 모이신 분이고 네. 또 조직 생활을 안 하신 분들도 많고 네. 또 예술 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그 이고와 그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이 독창성이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개성들이 강하시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우리 합창단은 그냥 나를 따르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 따라서 나를 따르지 말고 손가락이
가는 방향을 따라다오. 아. 그것이 유엔이었었고 오스트리아 그라츠였고 예. 그다음에 또 뉴욕의 카네기였었고 예. 우즈베키스탄의 우리 고려인들을 예. 위문한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통일을 갖다 원합니다. 아. 통일을 원하고 우리 합창단이 그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예. 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뭐 이건 저 혼자의 꿈이 아니고 우리 단원들 모두의 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양에 정말 가서 공연을 해서 청춘합창단이 평양에 왔다. 예. 그로부터 통일이 시작됐다. 아. 이렇게 우리 역사가 좀 기록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통일이라는 꿈. 꿈이 그 꿈을 향하는 이 손길을 보는 그런 합창단이로군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예.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도 많지만은 네. 그러한 대의명분이 있기 때문에 네. 나도 따르고 너도 따라야 할 예.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합창단이 8년 동안 잘 유지될 수 있었다고 네. 그야말로 아주 참 크고 밝은 비전을 제시해 네, 주셨는데 그게 참 단장으로서의 참 좋은 역할을 하셨다고 네, 봅니다. 네, 네. 단장 맡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지금 뭐 금년 말이면 6년 됩니다. 6년. 그 2년씩 임기니까 3년이 벌침하고 있는데요. 예.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더 하셔야겠는데요. 요즘은 그 방송에도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드물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예, 그것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래서 오디션 이후에 이 참 의젓하게 이 합창단으로 태어나기까지 에피소드도 상당히 많으셨겠어요. 많죠. 예, 한 몇 가지만 전해주시죠. 제가 뭐 청춘합창단 도전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우리 바로 전 그 프로그램이었었던 네, 남자의 자격 청춘합창단 이전에 네, 넬라 판타시아를 하는 그 박할린 씨가 하던 그 합창단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합창단을 제가 열심히 봤죠. 예, 근데 평소에 노래를 좋아하긴 했고 그러나 합창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지만은 정말 저 합창을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이제 굴뚝같이 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마침 이제 KBS에서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네, 처음에는 뭐 전국에서 모집을 한다니까 얼마나 노래 잘하시는 분이 오겠나. 나 같은 사람은 명함도 못 내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합창단 그 지원 자격을 보니까 나이가 52세 이상만 가능하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 이거는 바로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바로 이제 응모를 했는데 예, 하고 나서 걱정이 태산 같은 겁니다. 첫째는 내가 현직 사장인데 뭐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또 우리 가족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예, 예, 그 너무 겁이 나는 거죠. 예, 그런데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설득을 했고 예, 가족들을 설득을 했고 예, 예.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허. 지금 생각해 보니 만약 그때 이런저런 어떤 이유 때문에 안 했더라면 아마 인생 가장 큰 후회가 됐을 거예요. 예. 그 당시 그 아코르 엠베스드 코리아의 네. CEO셨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그 합창단의 멤버로서 그때 처음에는 참여하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도 멤버입니다.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신 건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설득을 하셨어요, 회사나 가족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게 이제 3,000명이 지원을 했는데 네. 40명만 뽑는다는 겁니다. 치열했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1차 이제 서류 심사를 해가지고 200명을 1차 모집을 해서 오디션을 봐서 40명을 뽑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혼자 처음에 생각은 오디션에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떨어지는데 뭐 미리 얘기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디션이라도 합격하고 최종 합격된 다음에 회사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셨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디션 보는 그 모습부터 TV에 방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 회사 몰래 할 수도 없게 생겼죠. 그래서 제가 우리 회사는 뭐 아코 엠바스더 코리아는 아시다시피 엠바스더 호텔 그룹하고 프랑스의 그 유명한 아코 호텔 그룹하고 합작회사입니다. 예. 따라서 주주가 두 분인데 예. 먼저 아코에 얘기했죠. 왜냐하면 프랑스 계통의 그 국제적인 그룹이니까 아무래도 우리하고는 정서가 좀 틀리고. 얘기했더니 미스터건 뭐가 문제냐 이거죠. 하라 이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그다음에 우리 엠바스더 이 사주이신 그 서정호 회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뭐 기분 좋게 술 한잔 하는 날 저 회장님 저 TV에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시는 거죠. TV요 그래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죠. 네.
그 순간이 참 대답 기다릴 거 그냥 참 길게 느껴졌는데 그 만일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서로 좀 명구스러운 일이고 예. 또 예를 들어서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한번 해보세요 정도면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흔쾌하게 사장님 노래 잘하시지 않습니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나가게 됐죠. 예. 워낙에 노래하는 걸 좋아하셨군요. 네, 좋아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참 그때 도전 안 하셨으면은 참 오히려 크게 후회하셨을지 모르겠다. 정말로 크게 후회하죠. 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뭐 어떤 드네. 분들이 뭐 인터뷰할 예. 때 묻습니다. 뭐 예. 그동안 세상 살아오면서 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잘한 일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래. 네.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청춘합창단. 아, 그렇습니까? 잘한 일 둘 중에 하나가 청춘 합창단이군요. 그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좀 자랑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합창단. 네, 네네. 저희들은 우선 매주 화요일마다 네. 전국에서 모여서 네. 3시간씩 연습을 합니다. 아,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는 시니어 합창단이고 예. 평균 67세의 합창단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연습을 안 하면은 저희들의 노래 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죠. 네. 제가 우리 지휘자 김상경 지휘자님께 부탁한 말씀은 세계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시니어 합창단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상경 지휘자께서는 저에게 단장님은 저는 합창단을 만들 테니 단장님은 청춘을 만들어 주십시오. 청춘을 만들다. 그래서 청춘 합창단입니다. 아, 예. 그래서 뭐 저희들이 많은 공연 활동을 지금 하고요. 예. 1년이면 10회 이상 예. 초청 공연을 합니다. 예. 근데 뭐 저희들은 뭐 그동안 해외도 많이 다녀왔고 네. 뭐 미디어도 많이 참 탔고 하지만은 예. 늘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진정한 우리의 본질은 예. 정말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오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네. 그리고 뭐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우리의 노래로서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네, 네. 용기 주는 일 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아, 그렇군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여태까지 우리가 유엔에 가고 뭐 또 오스트리아 그라츠에 가고 카네기홀에 쓴 것은 다 우리의 울림통을 키우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성철 스님도 그랬잖아요. 네. 울림이 크려면 울림통이 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성철 스님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미쳤다 그러죠. 그러나 평생을 장자부를 하셨고 예. 그분을 칭견하시려면 3,000배를 안 하면 만나주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 간단한 말 속에 그분의 삶이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울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합창단도 예. 그렇게 지금 울림통을 지금 키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예.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1단계로 어느 정도 지금 됐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네. 정말로 우리의 본연의 임무인 네.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실버들이 단원한 청춘 합창단인데 예. 평균 연령이 60대라고 그러셨는데 제일 연세가 많으신 단원은 몇 세? 예, 지금 83세가 되는 단원이 계십니다. 83세. 네네네. 노래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예, 뭐 노래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예.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열심히 잘하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뭐 노래에 뭐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예. 뭐 이제 그 노래 그 자체보다도 네. 그걸 전부 다 우리는 안보를 하거든요. 아, 악보를 보지 않습니다. 배워서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우리나라 노래도 힘든데 예. 미국 가면 미국 노래 해야죠. 그래요. 또 우즈베키스탄 가면 러시아권이니까 예. 러시아 노래 해야지. 예. 오스트리아 그라츠 가면 독일어 문화권이니까 독일어 노래 해야죠. 예. 요즘은 지금 아프리카 노래까지 저희들이 배우고 있는데 아. 그걸 그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이 예. 영어를 또 모르잖아요. 외국어를. 예. 전부 다 한글로 다 적어서 하. 그걸 머릿속에 완전히 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대단한 열정이죠. 근데 저희들보다 너무 더 잘하시니까 젊은 사람들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모든 면에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시고 계시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겠네. 연습을 안 하면은 안 되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제가 현직에 있다 보니 예. 연습할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네. 그런데 합창단은 한 사람만 삑소리 내도 합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남보다 더 노력할 수밖에 없고 어. 그러니 어떡합니까? 혼자 운전할 때가 가장 연습하기 좋아요. 예. 그냥 제가 또 어떤 분이 운전해 줄 때 뒤에 앉아 있을 때는 무조건 우리 합창곡을 틉니다. 어. 무조건 많이 듣고 많이 따라 부르고. 예.
그래서 뭐 사무실에서 사무 볼 때도 이어폰은 늘 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겨우 따라가죠. 아, 그래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바쁘신 분이신데 제가 걱정이 되는데 정말 괜찮을지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까? 아, 예, 하여튼 잘은 못하지만은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암흑동화라는 노래가 저희 합창곡이기도 합니다. 데니보이. 그래서 데니보이. 예. 오, 데니보이, the pipes are calling from glen to glen and down the mountainside. The summer's cold and all the flowers falling. 'Tis you must go and I must bide. But come me back when summer's in the meadow. Oh, when the berries hushed and white with snow. These are we when summer in the shadow. Oh, Danny boy, oh, Danny boy, I love you so. 감사합니다. 아, 참 대단하십니다. 오늘부터 이제 걱정 안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좀 키가 좀 높아가지고 네. 보험 처리가 좀 잘못됐는데. 정말 이렇게 참 제가 예의 아닌 그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닙니다. 네. 반주도 없이 이렇게 전 저 노래할 해주셔서.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참 고맙습니다. 우리 회장님의 데니보이가 제가 들은 데니보이 중에서 가장 아이고, 데니보이였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들도 무척 기뻐하셨겠습니다. 네. 사실 그 젊은 사람들도 해외 여행 자체도 힘이 들지만은 나가서 공연한다는 거는 더더욱 힘이 든 일입니다. 근데 세계 각처를 다니면서 그렇게 하시려면은 보통 힘이 들지 않으셨을 텐데. 예, 정말 힘들죠. 예. 특히 이제 우리 미국 공연 같은 경우는 지난 네. 유엔 때도 그렇지만은 네, 비행기를 13시간을 타고 갑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시차가 13시간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워싱턴 거까지 이제 저희들이 이동을 지금 하다 보니까 뉴욕에서 워싱턴 그다음에 저 캐나다 국경까지 7시간 또는 9시간 또 버스를 타고 다니죠. 그랬겠네요. 그런데도 정말 놀라운 일은 한 분도 낙오되거나 지치거나 컨디션이 예. 저조되신 분들이 없어요. 예. 그게 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긴장하시고 예. 또 이 정말 중요한 공연에 각자가 맡은 바 그 열망 예.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견디신 것 같아요. 예.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드네요. 뭐 저 100%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군요. 그 예로 저희 그 총무를 지금 맡고 있는 이만덕 총무가 있습니다. 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도 오디션 당시에는 간과 쓸개인가 하여튼 이식 수술을 받고 그래요. 여기다가 뭘 주렁주렁 달고 오디션에 참여를 했고 그때 그 아마 TV 화면을 보시면 완전 병색이 완연하죠. 그런데 지금 건강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뭐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예. 합창의 덕도 그렇죠. 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 노래 예술에는 치유의 힘이 있다고 예, 그래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오히려 저 덕을 보신 게 아닌가 오히려 저 그런 같은 생각이 경우도 드네요. 뭐 회사 생활하고 뭐 또 사회생활 하다 머리 복잡한 일도 많죠. 예, 예, 예. 그런데 합창단에 가서 연습하는 그 순간에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제가 어떤 경우는 좀 늦게 가서 이렇게 보면은 단원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제가 보거든요. 그 노래하는 모습은요, 평소에 그 모습이 아닙니다. 얼굴에 빛이 나고 네. 행복해 보이고.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가 노래 불러서 행복하고 듣는 분들이 행복하다면은 네. 왜 우리만이 그래야 되느냐. 네. 전국의 청춘 합창단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네. 노래 부르신 분들 즐겁고 듣는 분들 즐겁고 네.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네.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아, 그렇군요. 아니,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방탄소년단 네. BTS와 나란히 무대에 서는 날이 올지 모른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자신이 있으세요? 아, 그럼요. 네, 저희들은 뭐 항상 열려 있는 마음으로 네. 그 어린 그 우리 정말 진짜 위대한 그 애국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말 그 소년들과 같이 예. 노래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예. 영광이고 예. 그 사람들도 뭐 아마 내가 볼 때는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네. 무대에 서는 거 네. 뭐 일생에 그런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아니, 게 아니라 우리 방탄소년단 젊은이들하고 우리 그 합창단하고 말이죠. 실버 합창단하고 네, 같이 네. 한번 아, 정말요? 공연을 네. 했으면 참 네. 우선 그림이 참 좋겠습니다. 아, 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저희들이 옛날에 그 방송에 나갈 때 논산 훈련소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 훈련병들에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깜짝 쇼처럼 간 거죠. 네.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네. 그 훈병들이 전부 다 울어요. 그래서 이 어린 친구들이 어머니 또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사랑이라는 이름을 더해라는 아주 이 애절한 우리 그 대표곡이 있어요. 예, 예. 삶이란 지평선은 끝이 보이는 듯해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끝이 없이 이어지고 저 바람에 실려가듯 또 계절은 돌아오고 고스는 사람이 녹은 자리 코스모스 피어있네 이런 노래거든요. 아, 네. 이 노래를 제목이 뭐라 그러셨죠? 네, 사랑이라는 이름을 더하여 사랑이라는 이름을 더하여. 부활의 예. 그 김태원 씨가 작사 작곡을 한 아, 노래입니다. 그렇군요. 이거를 저희들이 반주 없이 무반주 아카펠라로 예. 연주를 하면요. 예. 듣는 사람 그냥 웁니다. 그렇겠는데요. 네. 그래서 예. 저희들 이번에 뭐 기회가 되면 군부대도 한번 가서 예, 예. 좀 이런 노래를 좀 들려주고 싶고요. 예. 하여튼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유, 참 좋군요. 군 회장님은 음력은 어떻게 드시나요? 저는 뭐 바리톤입니다. 바리톤이시죠? 바리톤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세컨 테너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예. 바리톤이죠. 예, 아, 바리톤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좋은 노래를 하시고. 그런데 사실은 평생을 사업가로 사신 분입니다. 35살에 건설회사 사장이 되셨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 얘기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제가 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공무원 예, 생활. 제가 공무원 생활을 농림부에서 네. 그 당시에는 농림수산부, 네. 농산부에서 3년을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집이 워낙 가난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참 진짜 삭바느질을 해서 키운 홀어머니의 외아들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어렵게 공부를 해서 참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제가 네. 입학을 하고 졸업을 네. 했는데 뭐 다른 생각 못 하죠. 빨리 취직해서 집안을 갖다가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셨겠네. 그때 당시에는 저는 부선망 2대 독자이기 때문에 군대를 갈 수 없죠. 보충역이니까. 예,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군필이 아니면 회사 취직을 못 하는 때입니다. 근데 오로지 공무원만 할 수 있었죠. 네. 그래서 공무원에 시험에 봐가지고 공무원을 하는데 처음에는 농촌진흥청이라는 데 제가 네, 근무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나중에 농림부로 올라오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 받는 봉급 가지고는 도저히 그 가게를 꾸려갈 수가 없을 정도죠. 예. 그리고 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공무원 체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표를 내고
저 같은 사람을 원하는 그 당시에 중동 건설붐이 불고 있을 때니까 예. 건설회사로 제가 나갔죠.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가서 뭐 나름대로는 열심히 뭐 누구나 다 열심히 일을 하죠. 예. 그러나 또 인연이 있고 예. 또 그 기회가 주어져서 네. 제가 1984년도에 중동에 있는 요르단의 지사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어려운 현장이었었는데 그 얘기만 해도 며칠을 해도 모자라죠. 예. 제가 2년 반 만에 모든 현장들을 깨끗하게 성공시키고 그 공으로 제가 사장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나이가 35살 사장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요르단 지사장으로 나가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사장이 돼서 네네, 들어오셨군요. 그렇습니다. 그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이루셨겠는데 네. 대표적인 일들을 내세우실 만한 일이 있으면 좀 소개해 예, 주시겠어요? 요르단에 저희들이 요르단 그 요르단 계곡을 완전히 녹화시키는 그 사업을 했거든요. 네. 물이 귀한 나라니까 댐을 2개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이리게이션 시스템을 저희들이 전부 다 만들어주고 예. 또 어떤 대학교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고 암만시에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예. 펌프장을 만들고 정수장을 만드는 공사를 했죠. 대단하시네요. 건설은 어쨌든 그 작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예. 고생은 무지무지하게 하죠. 그러셨겠네요. 그 당시에 뭐 저는 뭐 제가 애국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나 자신, 내 가족, 네. 또 조금 나아가면 우리 회사. 아.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정말 우리가 모래바람 맞으면서 네네. 그 열사의 사막에서 예. 그렇게 고생했던 그 일이 예. 그래도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예. 엄청난 또 자부심이 또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사실 참 말씀을 듣고 보면은 승승장구의 길을 걸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회사 사장이 될 때까지. 그런데 40대 후반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남자 나이로서 황금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큰 고비를 맞았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남들은 이제 뭐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네. 뭐 승승장구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얼굴 보면은 고생하는 흔적은 별로 없죠. 그러나 실제로는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참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우리가 보통 남보다 한 발짝만 앞서가면은 성공할 확률이 한 90% 되죠. 근데 2발짝을 앞서가다 보면 망할 확률이 한 90%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이제 망했고 예. 망하다 보니까 제 돈도 한 4억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남의 기업을 갖다 관리하는 사장. 예. 내가 직접 돈을 대 가지고 하는 그 엔트르프로너. 이거는 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이제 회사도 망하고 더 이상 뭐 이제 뭐 세상을 볼 낯도 없고 그래서 강원도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개 2마리 데리고 개 3마리 데리고 예. 그래서 제가 한 3년을 뭐 누적으로 한 3년을 제가 있었어요. 3년.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 그 3년이 저를 사람을 만들어줬어요. 그때 그게 없었더라면 지금도 그냥 앙앙불락하고 네. 잘한 거는 잘된 거는 전부 다 내 탓이고 못된 거는 남의 탓이고 아마 그러고 살았을 겁니다. 그때 참 3년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바닥을 본 그런 시기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 다시 일어나게 한 힘을 준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거기서 이 자연의 힘을 갖다가 제가 느꼈고요. 예. 자연의 소리를 제가 느꼈고 예. 하늘의 별을 보고 인간의 본질 네. 나는 어디서 왔고 뭐 때문에 왔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거기서 제가 느낀 바가 많았죠. 네. 그냥 던져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 우리가 업급의 그런 어떤 네. 지금 뭐 따지고 보면 한 30억 광년이 떨어진 예. 그런 별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별은 지금 현재 별이 아니고 네. 30억 년 전의 모습을 지금 보는 거거든요. 예. 그 정말 영원한 그 우주의 역사 속에 인간이란 티끌보다도 작은 존재지만은 예. 인간은 그 우주보다도 더 큰 우주를 이 가슴 속에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위대한 인간이 너 대충 가가지고 한 7, 80년 살다가 그냥 들어와라 이렇게 던져졌을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네. 그게 뭘까? 그걸 저는 하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길고도 그 인생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로서는 참 큰 그 마음 공부를 했다 예. 생각을 했죠. 큰 마음 공부를 정말 하셨습니다. 네, 네. 불교하고 인연은 어떻게 맺어지셨나요? 불교는 뭐 일종의 모태 신앙이라도 볼 수 아, 있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께서 독실한 할머니서부터 독실한 불교 신자였었고 예. 그분들은 뭐 참 뭐 경전을 뭐 열심히 그 불광산을 열심히 다니셨고 예, 조계산을 다니셨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예. 제가 호르몬의 외아들인데 예, 예. 장가 보내기 어렵습니다. 호르몬의 외아들한테 누가 시집 올라 그럽니까? 그런데도 아무래도 자식이니까 어머니로서의 원함이 있죠. 네. 몇 가지 원하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종교가 같았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사람을 예. 같은 사람을 3번 선보고 결혼했습니다. 세 번이나 선을 보시고 결혼을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명구스럽잖아요. 그러게요. 맨날 똑같은 장소에 보는 거예요. 그 예. 1년 만에. 예, 그 만나자마자 제가 이것도 인연인데 결혼합시다 이랬죠. 예. 그랬더니 집사람이 또 뭐라 하냐면 그럽시다 이러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혼인 날짜를 잡고 그때 예. 이기영 박사께서 주례를 섰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아, 예, 그러셨군요. 왜냐하면 예. 우리 집사람이 이기영 박사님을 그 밑에서 공부를 많이 했고 아, 그러셨어요. 또 이영자 선생님이라든지 이게 불교계의 그 원로들 아, 그럼요. 예. 대학생부터 불교 이제 학생 활동을 했고 예. 대불련 지금도 뭐 그 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불교 108인 여성 지도자 거기 뭐 회장도 본인이 뭐 이거 안 하겠다 그런 거만 해보라고 예. 그렇게 해서 직전 예. 그것도 했고 예, 예. 대한민국의 모든 사찰이나 사찰을 안 가본 데가 없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저는 뭐 사실 엉터리 신자입니다만은 예. 늘 그 영향을 받습니다. 예, 그야말로 참 독실한 불교 집안이십니다. 또 다른 길을 이제 완전히 걸으셨어요. 호텔 경영자로서 변신을 하시고 또 국내 최대 호텔 체인을 일궈내셨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어느 날 제가 그 산에서 그 산속에서 예. 있는데 제 오랜 그 친구고 또 지금 유명한 그 경영자인 아주그룹의 그 문경 회장이 전화를 했어요. 예. 아니 권사장 그 지금 한참 일할 나이에 산에서 뭐 도 닦는 거냐 뭐 하는 거냐 나와서 일 좀 하자 이렇게 요청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그 노보텔 강남에 있는 거기 일식당에서 만나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와서 우리 호텔 사장해라 제의를 받았죠. 예. 그 처음에는 난 호텔이라는 호자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분 말씀이 내가 권사장을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당신 같으면 할 수 있다. 한번 해봐라. 네. 그래서 이제 호텔에 발을 들어놓게 된 거죠. 아, 그러죠. 전혀 연결고리가 없지 않습니까? 호텔하고 건설은. 예, 예. 그래서 새로운 운명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호텔 쪽은 얼마 동안 일하셨나요? 한 11년 일을 한 11년 겁니다. 네네. 오래 하셨군요. 네네. 그런데 또 지금 회장으로 계신 휴넷은 또 완전히 다른 쪽이란 말이죠. 제가 이제 원래 저희 집안도 교육자 집안이고 집사람도 학교 선생을 했었고 저는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교육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네, 교육 입국을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었는데 뭐 그동안 그런 기회는 없었죠. 예. 그 사실은 평소에 지금 대학 교수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되려고 노력도 많이 해서 하려면 학위도 있어야 되니까 제가 동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도 했죠. 그리고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생활도 한 10여 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뭐 그렇게 완전히 어떤 퍼머넌트 그런 어떤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근데 제가 휴넷을 알게 된 거는 한 4년 전에 휴넷에 지금 대표로 있는 조용탁 사장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것도 이제 페이스북에서 서로 알다가 그래요? 서로가 뜻이 비슷하다 해서 또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좋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이 하는 여러 가지 행복 경영이나 이런 데 가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러면 가서 연사로 가서 얘기도 해주고 또 자기들이 사단법인 만들 테니까 발기 이사로 좀 와달라 그것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 회사를 너무나 잘 알게 된 건데 첫째는 교육 입국이라는 확실한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그거 좋잖아요. 딱 맞죠. 두 번째는 제가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뭐 보통 사람들은 사장이고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지만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다들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직원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예. 직원들의 행복을 아주 정관의 전문에까지 명문으로 박아놓은 회사입니다. 예. 참 좋은 회사네요. 대단한 회사죠. 예. 그래서 제가 작년 9월 5일이 야구 엠바스터 코리아 10년 되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10년이면 많이 했고 또 일굴 만큼 읽었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자. 좀 그러나 이제는 좀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조영택 사장한테 이 회사에서 근무를 내가 하면 안 되겠느냐고 제가 얘기를 했죠. 아, 자발적으로 문제 신청을 하셨군요. 네. 저는 뭐 조금 좀 남다릅니다. 보통 사람은 남이 불러줘야 가잖아요. 그러게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기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네. 예, 그동안 책도 여러 권 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권 회장이 쓰신 글 가운데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이 늙으신 부모님의 손을 잡는 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 더 시급한 일은 없다라는 기절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호르몬의 외아들입니다. 네, 네. 우리 어머니가 저를 키우실 때 어떻게 키웠는지 저 자신은 잘 모르죠. 그저 뭐 그게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것이 보통 일상입니다. 네, 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깨알같이 적으신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그거를 처음서부터 읽어보니까 정말로 이게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일이죠. 거기에 우리 집안의 역사, 어머니께서 저를 갖다 키우실 때 네. 겪었던 여러 가지. 그런데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셨으면서도 남에 대한 원망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예. 그저 고마움만 가득한 거예요. 예. 저한테는 원망이 좀 있습니다. 섭섭했던 거 그런 것도 적어 놓으셨어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후회스러운 게 너무나 많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 사람도 학교 선생이니까 출근해야 되고 저도 나와야 되고 우리 집안이 4대가 같이 살았거든요. 아,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다음에 우리 어머니 계시고 우리 있고 우리 애들 있으니까 4대가 사는 집이죠. 되군요. 네. 그거를 위로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래는 우리 며느리 아들 손자들을 거느리고 네. 그 어려운 세월을 사셨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일기장을 전부 다 책으로 만들어서 소헌집이라고 이름하여 지금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때 이제 후회스러운 것이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뭐 오늘 병원에 간다 하시면은 그냥 병원에 가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지. 네. 한 번도 내가 병원에 모시고 가본 적이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어느 날 출근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처럼 절박하고 귀한 일이 어디 있냐 이거죠. 만사를 전부 다 치우고 어머니 손을 붙잡고 병원에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예. 그 예.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모습과 제 마음이 그렇게 흡족하던 그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글귀죠. 아유, 오늘의 우리 권 사장님이 계시는 데는 그 어머님의 크신 사랑이 절대적이라고 있었군요. 봅니다. 네.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은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예.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행복이죠. 네, 네. 따라서 그 기준이나 척도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네.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제가 뭔가 내 어떤 이기가 아니고 그래도 뭔가 나의 일이 조금이라도 세상에 보람이 있고 보탬이 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진다면 그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조그마지만 확실한 그런 어떤 기쁨들 예.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소확행을 예. 예. 저는 강원도에 있는 제 옛날에 산속에 있었던 거기에 주말마다 가서 그걸 지금 느낍니다. 예. 느낍니다. 소확행. 작은 데서부터 그렇습니다. 기쁨을 찾아야 네,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 참 워낙 도전 정신이 또 많으신 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또 이루어지 나갈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발언을 가지고 계십니까?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통일.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기업하고 세상사를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잔근심들이 많죠. 저는 저 역시 뭐 조그만 근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누군들 없겠습니까? 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일조지환적 근심들이 많은데 네. 적어도 뜻 있는 분들은 평생을 걱정해야 될 화두 하나는 가슴에 품고 살아야 잠포도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네. 저희 경우는 지금 현재 통일입니다. 통일. 우리가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지금 통일이 답이다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금 예. 환경이라고 지금 보거든요. 예. 엄청난 시장이 있고 예. 저는 정치나 이데올로기는 모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통합은 이거는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로 잘 살고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지금 믿습니다. 네. 아, 정말 통일이 우리 세대에 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실브들의 청춘 합창단이 네. 평양에서 예. 공연하는 예. 모습을 예.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제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네, 됐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을 같이 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정말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불교 방송에서 너무나 참 귀한 시간을 해주셨고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바를 전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참 공부하셔서 모두가 참 부처되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열심히 안 했지만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권대호 회장님 부디 바라시는 바를 다 이루시기를 감사합니다. 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 권대우 회장님하고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내니까 그야말로 참 파란만장한 대인생 역정을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란만장한 큰 인생, 한 인간이 걸어온 그 파란만장한 길이 향기가 풍기는 길이다라는 생각도 역시 하게 됐습니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오늘은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으로 인생을 살아오신 교육 전문 기업입니다. 휴넷의 권대욱 회장을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권대욱 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